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영입니다. 이 둥근 공 하나로 우리를 열광하게 하고 또 전 세계인을 하나로 만드는 스포츠, 축구. 바로 얼마 전 지난 주말에도 우리를 참 기쁘게 했다가 아쉽게 했다가 아시안컵 준우승, 그것도 27년 만에 준우승을 기록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 대한민국 축구의 산 증인 가운데 한 분이시죠. 허정무 감독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참 아쉬워요. 55년 만에 우승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아주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요. 아쉽긴 하지만 우리가 박수를 보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네, 물론 팬들한테는 죄송스럽긴 하지만은 그동안 예선전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그다음에 굉장히 발전하는 아주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경기력을 만들었거든요. 매 경기 조금씩 그렇죠. 좋아지는. 점점 좋아지면서 그랬는데 아쉽게도 결승전에서 좀 준우승에 멈추긴 했지만 네네. 우리 선수들 투혼에 참 감사드리고요. 예. 특히나 주전 선수들이었던 구자철이라든가 이청용 이런 선수들이 불의에 부상으로 빠지게 된 가운데서도 좋은 성적을 좀 올렸다. 그렇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이 결승전 오른 것도 27년 만이래요. 네. 아니 우리가 왜 이렇게 아시안컵하고는 인연이 없죠? 이상하게 인연이 좀 없었고요. 네. 예전에는 사실상 좀 아시안컵의 비중이 이번만큼 이렇게 크지는 않았거든요. 예. 근데 앞으로는 점점 더 커질 전망이고요. 특히나 유로 선수권이라든가 코파 아메리카라든가 이런 것들처럼 대륙별로 굉장히 큰 대회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 아시안컵도 앞으로 아시안 게임이나 혹은 뭐 다른 대회보다도 상당히 비중 있게 주목되겠군요. 네, 주목할 그런 경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독님도 아시안컵에 출전하셨죠? 그때 당시만 해도 어렸을 때고 막 이렇게 이 경기 저 경기 하다 보니까 참석은 했지만은 그다지 그렇게 특별한 기억이 결과는 없었어요? 얻지 못했습니다. 아시안 게임에는 감독님 직접 출전하셔서 네, 우승도 2번 했어요. 2번이나. 78년도 방콕 아시안 게임 하고요. 86년 서울 아시안 게임이죠. 네네. 2번 출전 딱 했는데 2번 딱 우승했는데 예. 운이 좋았죠. 실력이 있었던 거죠. 아니요,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선수들이 굉장히 좋을 때예요. 그러니까 78년도에는 뭐냐면은 화랑 멤버라고 있죠. 화랑, 충무 예. 뭐 이렇게 나눴었죠. 그렇죠. 예. 그 화랑이 우리나라 축구의 굉장히 전성기였었거든요. 86년 이 월드컵도 나가는 계기가 됐었고, 청룡 다음에 화랑으로 이어졌는데 그 멤버가 굉장히 아주 절정기. 그때 했던 것이 78년 방콕 아시안 게임이에요. 그리고 86년도에는 그 선수들하고 그 후임들, 뭐 최순호라든가 김주성이라든가 박경원, 변병주 이런 선수들하고 합쳐져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노장 선수들로 좀 참가를 했죠. 저하고 박창선, 조광래, 조용중. 다 감독들이시네, 예, 지금. 근데 86년도에는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나갔는데 네. 월드컵, 86년 월드컵을 갔다 왔잖아요. 멕시코. 네. 갔다 와가지고 선수들이 굉장히 자신감이 좋았고 기량들이 많이 향상돼 있을 그런 당시예요. 그래서 2번 다 아주 완벽하게 우승을 하는. 팀워크도 잘 맞고. 그렇죠. 훈련 기간도 길었고. 네, 아주 좋았었습니다. 그래요. 아시안컵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잘 못 듣던 대회였는데 점점 비중은 높아지고 네. 그런데 우승과는 거리가 멀었고. 네.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 축구가 다시 대도약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작년에 사실은 그 월드컵에서 좋지 않은 성적을 냈었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나 팬들이 굉장히 아쉬워했거든요. 맞아요. 팬들이나 국민들께서도 좀 축구를 더 사랑해 주시고 우리 축구계에서도 보다 좀 자성을 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감독님이 스스로 먼저 이렇게 실토를 하시니까 저도 그 얘기로 바로 갈게요. 네. 지난해 월드컵 네. 단장 맡으셨잖아요. 네. 홍명보 감독과 네. 책임지고 물러나셨고. 네. 누군가는 그 책임을 질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네. 특히나 제가 가슴 아팠던 거는 이제 그 홍명보 감독이 저희 제자도 되고 그러니까요. 후배도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 축구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축구의 재산이나 다름없는데 네, 네. 한 번의 실패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불명예스럽게 물러난다는 게 무엇보다도 가슴이 아팠고 그렇지만 모든 거는 죄인은 모든 결과 가지고 따지잖아요. 결국 경기에 지면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냥. 네, 그러니까 네. 감수를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서는 좀 한동안 쉬셨어요. 네. 근데 그냥 가만히 쉬신 것도 아니고 그 사이에 또 어디 외국을 갔다 오셨더라고요. 우리가 뭐 한번 실패했다고 주저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또 저는 축구인이고 네. 축구를 통해서 여태까지 살아왔고 그러는데 그만큼 우리가 뒤진 이유가 뭔가. 그래서 반대로 월드컵에서 우승한 그 독일의 축구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고 그동안 무엇을 원동력을 삼아가지고 우승했을까 하는 게 궁금하기도 했고요. 예. 그래서 약 한 2달 가까이 독일에 가서 좀 돌아보기도 하고 가서 공부할 게 있나 좀 찾아도 보고. 그냥 개인적으로 가셔서 이렇게 네. 공부하신 거예요? 네, 그 기간 동안? 네.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통역 아무래도 그 언어 관계가 있으니까 예. 현지에 사는 그 우리 교민 그 통역을 좀 구하고 도움을 받아서. 네, 차는 렌트하고 예. 그래가지고 뭐 50일 넘게지만은 정말 부지런히 돌아다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배울 게 많으세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 배워도 배우면 다 끝나는 게 아닌 것 축구가 같아요. 그렇게 어렵습니까? 저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뭐 교수님 생각하시기에도 그럴 거예요. 아마 지금 만족하시나요?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축구라는 분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배울수록 어렵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희들 선수 생활할 때 하고 또 지금 유럽의 그 3대 리그 꼽을 수 있잖아요. EPL하고 프리메라, 분데스리가. 예. 거기 축구하고 그렇게 비교를 해본다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과연 뭐가 이렇게 변화시키는가 정말 궁금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보고 느끼는 것은 정말 많이 변해요. 엄청나게 변하는 게 벌써 경기 내용을 보면 이 경기 속도에서부터 틀리거든요. 네. 자, 그럼 옛날에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198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런 때 비교적 90분 동안 경기를 하면서 약 한 7, 8km 한 선수가 예. 7, 8km 뛰는데. 그렇죠. 좀 많이 뛰는 선수로 해봐야 10km도 안 넘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유럽 정상의 정상의 선수들이 뛰는 그 거리를 비교해 보면은 보통 12km 정도. 네. 뭐 많이 뛰는 13km도 뛰고 예. 적게 뛴다 해도 10km 이상씩 이렇게 이 많은 거리를 움직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그냥 얻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만큼 패스 속도도 빨라지고 또 움직이는 양도 많아지고 체력도 늘 좋아지고. 공수 전환의 속도 이런 것들이 빨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수치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뭐 때문에 그렇게 변하려면 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게 저희들로서는 숙제거든요. 그렇죠. 특히 우리 허 감독님은 누구보다 일찍 그 네덜란드 아인트호벤에서 선수 생활도 하시고 네. 우리나라 국가대표 감독도 여러 차례 하시고 경험할 거 다 하셨는데 네. 아직도 배울 게 많으신가 이래서 여쭤본 거예요, 사실. 배울 게 진짜 많아요. 예. 많고 부족하다는 걸 스스로 항상 느끼고 있고요. 가서 보면 또 새로운 게 보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이제 2달 배우고 오시고 네. 그 다음에 프로축구연맹의 부총재를 이제 새롭게 다시 맡으시게 된 네. 거죠. 네.
프로축구연맹, 간단히 말해서 K리그에 속한 팀들의 연합체. 네. 거기 이제 부총재는 처음 맡으신 겁니까, 거기엔? 네, 처음이죠. 저는 뭐 처음 맡았습니다. 이제 협회 부회장직은 뭐 맡았었지만, 예. 프로를 담당하는 부총재직은 처음이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협회가 있고 프로 연맹이 있잖아요. 네. 또 각급 학교 이제 연맹들이 있는데 사실은 유럽이라든가 이런 축구 선진국을 보면은 그 나라의 가장 큰 곳이 프로 연맹입니다. 아, 대표적인 게. 그렇죠. 우리는 대표적인 게 아직은 축구협회죠? 지금 구조상으로 그렇게 돼 있죠. 예. 네, 그렇지만 엄연히 이제 프로하고 협회는 이 어린이 축구부에서부터 아마추어 축구를 총 관장한다면은 예. 프로는 그날의 최고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프로 리그를 관장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아직도 우리는 축구협회, 거기서 또 국가대표팀을 관장하고 하니까 그렇죠. 거기에 시선이 많이 쏠려 있죠. 네. 근데 사실은 바로 그 점에 우리 축구의 문제가 다 드러나잖아요. 흔히들 말하지 않습니까? 네. 월드컵, 뭐 아시안게임, 아시안컵 국가대표 중요하지만 우리 프로축구가 제일 중요하다. 아유, 맞습니다. 그게 살아야 진짜 우리 축구 실력이 느는 거다. 뭐 이런 말 하는데 프로축구 경기하는 데 가보면 뭐 관중 뭐 몇백 명밖에 안 돼 있고 뭐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말 부러워요. 유럽 이런 데 나가서 보면요. 이 팬들이 경기 2시간, 3시간 전에 그냥 운동장 주위로 몰려드는 게 한 폭의 그림 같아요. 뭐 깃발 들고 서로 개동무하면서 얘기하면서 운동장으로 몰려 들어가지고 경기 시작하면은 그냥 정말 거기에 모든 걸 쏟아붓고 집중을 하고 끝나고 나서는 지면 지는 대로 이기면 이기는 대로 그 분위기가 정말 볼만하거든요. 네. 정말 사랑한다. 그리고 경기 당일은 당일이지만 경기 끝나고 그 다음 주가 시작될 때는 회사에서 혹은 자기네 직장 전체에서 그 얘기로 꽃을 피워요. 그렇죠. 네, 그런 게 너무 부러워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지금 이럴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지만은 저는 희망적으로 봐요. 아직은 부족하다 이거죠. 네. 그렇지만 미국이라든가 일본 이런 데를 비교를 해보면은 실제로 거기도 다른 종목에 밀려가지고 축구라는 거는 굉장히 좀 소외됐던 종목이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가보면은 점점 커지죠. MLS라든가 제1리그, 미국, 일본 리그가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평균 관중수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불어났고 이 구단 운영 상태도 아주 양호해졌거든요. 점점 올라가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도 결국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솔직히 선배님들부터 우리 축구인들 잘못이 크죠. 하지만 거기에 좀 서로들 반성하고 열정적으로 이걸 키워나간다면은 꼭 따라잡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우선적으로 저도 이제 프로연맹에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는데 팬들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러니까요.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첫걸음이 뭐냐면은 결국 경기가 재밌어야 된다. 질이 높아져야 되고. 네, 질이 높아지고 재밌어져야 된다. 관중들이 와서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그 축구가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은 연맹에서부터 연맹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 다음에 구단 관계자, 선수, 지도자 이 사람들이 모두 한 마음이 돼가지고 정말 위기 의식을 느끼고 이제 그 질을 높이기 위해서 K리그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된다. 하면 될까요? 그렇죠.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합니다. 눈높이가 달라졌다. 우리 축구 관중들, 우리 일반 국민들의 특히 2002년 월드컵 이후에 좀 잘한다 싶은 선수들은 또 전부 유럽이나 뭐 딴 데로 가요. 또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뭐 TV만 키면 유럽이나 이런 선진 리그 경기들을 많이 보니까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경기는 이제 눈에 안 찬다. 그러다 보니 K리그는 별로 관심이 안 간다. 근데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만은 보면은 어느 나라나 수준 차이는 약간 있거든요. 그리고 축구의 스타일도 조금씩 틀립니다. 또 아시아 우리나라 축구는 또 나름대로 또 스타일이 틀리고요. 근데 우리나라 축구도 실제로 많이 발전했거든요, 지금. 2002년, 2010년 거치고 그러면서 보면은 세계적인 팀들하고 경기를 해도
옛날처럼 그렇게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그런 경기는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들을 보충해가지고 예. 보충해서 질 높은 상품을 좀 질을 높여서 이 소비자들한테 내보여야 되지 않느냐. 그게 우선돼야 된다고 봐요. 그 잘하는 선수들 전부 외국으로 가는 거지 못하게 막을 수 없습니까? 간다고 해도 그럴수록 좋은 선수들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 왜 그러냐면은 좋은 선수들이 나가면은 또 그게 장제가 롤모델이 그렇죠, 돼서 그렇죠.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거든요. 노력을 예, 하고. 예. 그래서 특히나 구단이나 우리 선수 지도자 연맹 같이 함께 노력하자는 얘기고요. 노력해서 정말 팬들이 와서 90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즐길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 물론 미디어에서도 도와야 되고 예, 그런 예. 면이 있지만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질문해 놓고 너무 참 무식한 질문이었다 싶어요. 아, 예, 아닙니다. 그건 잘하는 선수들 외국 못 나가게 하면 어떡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예. 더 기회를 주고 더 활약할 수 있게 해줘야 꿈나무들이 더 그렇죠. 커가고. 그렇죠. 그 선수들이 또 돌아와서 우리 후배들한테 배움을 주고요. 지금도 보면 이번 아시안컵도 마찬가지지만은 기성용이라든가 손흥민이라든가 아주 박주호라든가 예. 훌륭한 선수들 많잖아요. 그렇죠. 이 선수들이 대표 선수들하고 같은 대회를 이끌어가면서 배움을 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배우거든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예선전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갈수록 좋아지는 감을 느낄 수 그렇죠, 있듯이 그렇죠. 예. 이렇게 그 해외로 나가는 걸 막아서 우리나라에서 뛰게 한다. 그건 말이 안 스스로 됩니다. 네, 조금 네. 질문 취소입니다.